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20년 뒤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니 밧줄을 풀고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탐험하라, 꿈꾸라, 공격하라 라고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도입이 되면서 가능해지고 있죠. 우선 이제 뭐 무인 자동차, 무인 드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 주제를 다룰 스마트 팩토리 등이 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안주하고 현실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꿈과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탐험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어떤 주제, 어떤 4차 산업의 한 가장 큰 축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좀 보려고 해요. 스마트 팩토리의 전체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이제 추진되었는지, 이에 따른 기대 효과, 단계별 형태, 그리고 이제 각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의미에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요국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각 이제 기업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시간들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G라든가 아디다스, 퍽스콘, 그리고 이제 삼성의 이제 SDS에 대해서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들이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 이제 스마트 공장 이런 의미겠죠. 뭐 한마디로 이제 뭐 그냥 뭐 직역을 하자면 뭐 똑똑한 공장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러한 스마트 공장의 범위는 다양한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시장 수요 예측과 모 기업의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제조 관련 과정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 제조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제조는 넓은 의미에서의 스마트 공장,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은 좁은 의미에서의 스마트 공장, 한마디로 자동화에 초점을 둔 공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도화 수준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광의의 의미, 또 이제 협의의 의미, 또 이제 중간 수준에서는 이제 설비에 따라서 이제 자동화가 얼마큼 되었는지, 그리고 중간 수준 이제 두 번째에서는 모기업과 공급 사실 관련 정보 및 엔지니어 정보로 얼마만큼 되어져 있는지,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고도화 수준에 이르면은 사물, 서비스, 비즈니스 모듈 간의 실시간 대화 체제가 구축되어서 기계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생산 지시를 하고 제어가 가능한 가상 물리 시스템 공장이 구현이 됨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스마트 공장을 이 사물 인터넷,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사용해서 소비자 맞춤형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유연 제조 시스템의 실현, 생산 설비 간 실시간 정보 교환, 자동수 발주, 에너지 절감, 그리고 자동 품질 검사가 가능한 공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생산,
에너지, 물류, 고객 서비스, 제품의 iOS, 인터넷 오브 서비스, 또 스마트 자재가 투입되어서 스마트 제품을 생산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리고 센서, 컨트롤러,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사물 인터넷으로 구성이 됨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TV,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이러한 이제 지능화되어져 있는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공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러한 이제 그 제조 강국의 이제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 노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이겠어요. 일자리 감소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에 대한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스마트 공장은 수요 부문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어지지만 공급 부문 및 간접 연관 분야의 일자리는 또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수요 기업의 관점에서는 고숙련, 고임금 쪽으로 일자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독일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해외 이전 기업들이 국내 회기를 유발해서 국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쭉 보시면은 스마트 공장의 이제 의미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가상 그리고 이제 실제 공장이죠. 이것을 이제 IoT를 연동을 해 가지고 생산 계획을 해서 최적의 이제 그 기반되어지는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면서 생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IoT 기반의 이제 정보를 통해서 실제 공장이 이제 가상의 의미에서 실제 공장이 운영되어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구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이제 ICT와 이제 제조업에 융합이 되었어서 산업 기계와 생산 과정이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IoT, 이제 CP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ICT 기술을 통해서 기계 간 상호 소통을 통해서 생산 방식의 전 과정을 자동화 또는 이제 정보화해서 공장과 공장 간의 어떤 이제 공급, 이제 가치 사슬들 있죠? 사슬들, 가치 사슬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 통합되어지는 생산 체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죠. 빅데이터, CPS, IoT, 스마트 센서들이 이런 이제 재료 반제품들로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인풋, 트랜스포메이션, 아웃풋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뭐 PLM, SCM, ERP, MES 등이 이렇게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완제품이. 여기에 이제 뭡니까? 이제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기, 모바일 디바이스 등이 또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생산 관련 시스템들과 여기에 필요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메소드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감, 3D 프린팅, 홀로그램 등을 통해서 AI를 우리 기반으로 한 또는 이제 또 산업용 로봇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제품들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가치 사슬이 하나의 공장처럼 연결되어지는 실시간 연동 통합 생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의 혁신의 바람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될까?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특히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 사람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기업에서 가장 많은 비용으로 산출되어지는 것이 뭐죠? 바로 이제 고정비. 자, 그럼 이 고정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죠? 인건비죠.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인건비 때문에 그럼 인건비는 무엇과 연결이 돼요? 고용을 창출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고용을 어떤 반대 의미로 볼 것이냐 라고 하는 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고용을 또다시 창출할 것이다. 이제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육체적 노동이 아닌 이제 정신적 노동, 한마디로 지적 노동이죠. 지적 노동의 기술이 들어가면서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인력들이 재창출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항상 문제가 뭐냐? 현대자동차에서 문제가 뭐냐?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생겨요. 왜?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 체코 공장, 인도 공장 여러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노동 생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임금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투자를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점이 우리는 한번 이제 고민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 또 살펴볼 것이고, 노동자라고 한 입장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지적인 교육을 받기 위한 것이지, 육체적인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을 찾으려고 대학에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생각 또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지고 동시에 변종 또는 별량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주문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제조업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생산 제조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까지 제조업이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 제조 기술도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기계, 재료, 전자, IT, 화학 등 다양한 기술들이 다학제적으로 융합된 기술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 산업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죠. 그러나 최근 주요 산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제품들에 대한 기능, 품질, 성능, 환경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에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적이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서는요, 일본 엔화의 가격 경쟁력이 밀리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이제는 중국에 추월당한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생산 제조 기술은 지금까지는 선진국 추격형으로서 생산 구조를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노동 집약적으로 했었죠. 여기에서 이제 기술 집약, 지식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해서 스마트 팩토리 등 기술적 창의성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우리 이제 한국 제조 시스템은 이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사업과 동반 급성장 해오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해서요. 기술적 열위, 중저가 산업 분야의 경쟁 심화 속에 고객들이 변화하는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 심화, 인력난, 수요의 다양화로 인해 총체적 난국 상태인 것이 지금의 한국의 산업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 생산 제조 기술이 다시 한국의 경제를 이끄는 선도적인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미래 전략 수립과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조업에 있는 어떤 혁신이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 기존 제조 공정과 기본적으로 차별화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개별 제조 공정의 모든 제품 및 관련 장비에 바코드, 센서, RFID 등이 탑재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제품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 사물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오작동 방지라든지 스케줄링 등 산업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다양한 어떤 이제 고객의 요구에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가 구축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제조 공정과 그 위에서 진행되는 복잡한 프로세스 및 정보들을 가상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 제조 과정 및 제품이 서로 양방향의 어떤 정보 교환이 자유롭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교환이 되고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이 다시 실제 제조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갖는 유연한 제조 공정의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경기 침체, 노동 원가, 원자재, 비용 상승, 특히 이제 뭐 코로나의 위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노동 원가 상승들이 이제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공장 이제 리쇼어링이 이제 확산이 되어서 제조업 성장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조 강국들은요, 미래형 공장 모델 개발에 집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치, 사슬과 정보통신 기술을 통합을 하고 지금 얘기한 이제 우리 CPS 물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소의 시간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제조 환경들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마트 공장이 이제 기존 공장과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드렸던 것이 이제 이런 거 이제 바코드, 센서, RFID 등을 탑재해서 제품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또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양방향 정보 교환을 자유롭게 하는 시스템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기대 효과를 부분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스마트 공장의 구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에너지, 인건비 등의 이제 비용 절감들이 나타나겠죠. 이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고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래서 우리가
유형 공정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유형 공정 생산 시스템이 대부분 이제 석유 화학 제품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전체 산업으로 확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생산성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등 부가가치 그리고 작업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품질 부분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뭐 바코드라든지 RFID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량 관리라든지 품질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이제 그 불량품들을 다시 이제 재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므로써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로트 단위의 이제 원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개별 원가 통제를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기해 볼 수 있다. 자, 과학적으로 실시간 운영 계획을 통해서 고객에 대한 어떤 이제 납기 신뢰도, 요즘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 특히 자동차라고 하는 제품에 있어서 고객에게 납기를 하는 어떤 그 기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는 현재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빅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에게 신뢰도를 이제 납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납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또 신뢰도를 이를 통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맞춤형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다. 특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해외에 이전됐던 이 생산 기지들이 이제 국내로 회귀한다. 자, 뭐 가장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 특히 일본 기업들,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 지금 이제 리턴해가지고 자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들어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노동비가 이제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의 어떤 이제 노동비 절감에 따른 이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가지고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과 지적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어떤 이제 어떤 이 생산 설비 시스템들을 맞춤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들을, 과거의 일자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지적 노동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내로 다시 리턴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베트남에 있는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경우, 이제 삼성은 뭐 평택으로 이제 많이 왔고, 또는 이제 미국 공장으로 이전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LG도 지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휴대폰을 접었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과 함께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전자제품으로 공장을 이제 변화를 주었지만, 이제 LG도 아마 한국으로 다시 리턴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지어놓고 순순히 LG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삼성이 그것을 먼저 보여줬고요. 이제 대담한 어떤 이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LG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베트남 현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첨단 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기존의 굴뚝 산업은 점점 이제 하향 산업으로 가는 거죠. 이제 첨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본 것들, 뭡니까? 이제 우선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주요한 원인들이 이러한 첨단 산업으로의 발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이제 또 국내 유치하면서 기술 유출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자, 우선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기능 요건 단계별로 보면요, 우선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선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제 감지, 어떻게 이제 노출이 되었느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를 했느냐라는 거 하는 것이죠.
고객 요구사항들, 제품 수명, 시장 환경, 생산 조건들, 실적 정보, 재고 현황들, 제품 환경, 그리고 생산 장비 등등에서 생산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생산 전략의 이제 변화들이겠죠.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와 직접적인 어떤 이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생산 전략을 이제 변경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기능적인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이제 4단계 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두에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했지만 기초,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 중간 두 번째 단계, 고도화 단계로. 그래서 이제 기초 단계에서 일부 공정 이제 자동화, 여기 이제 5탄이에요.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생산 이력 분량 관리를 하고 바코드, 또 초기 이제 대다수 이제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이제 IT로 기반한 이제 생산 관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실시간 생산 정보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요. 센서 등을 활용해서 설비 관리를 하고 이런 이제 기업은 이제 선도,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중간 2단계나 이제 고도화 단계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IT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것. 그래서 공장 제어를 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PLC 등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도화. 이거는 이제 뭐 IoT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유연 생산 공정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이제 갖춘 것을 뜻하겠죠. 특히 이제 일부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많이 할까요? 대부분 우리나라를 따지면 이제 뭐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기능화되고 시스템과 유무선 통신이 가능한 그래서 일부 대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요국들 우선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가? 독일은 이제 첨단 기술 전략 2020의 인더스트리 4.0으로 민관학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행 주체는요, 독일 연방정부 교육연구부였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2억 유로의 정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핵심 동력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었고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 간 자율적으로 공동 작업하는 M2M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 생산 부문과 개발, 판매, ERP, SCM, PLM 등 업무 시스템과 연결을 시키는 구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최종 결과물은요. ICT와 융합된 제조업의 자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출발을 했고요. 제조업 혁신 정책 인더스트리 4.0에서 파악된 초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015년 4월부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독일은 다시 2015년부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재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국립과학재단을 통해 가지고 CPS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물리적인 시스템이었던 기존 공정과정과 ICT의 가상적 시스템을 하나로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제 출발을 한 것이고요.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운송, 전력망, 의료 및 헬스케어, 국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관 협의체인 NNMI 등을 구축해서 제조업과 다양한 업체들과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고 이 양적 성장 중심이었던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 3월에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노동 집약적 제조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지능화 이제 제조 방식에서 지능화하고 품질이라든지 어떤 이제 브랜드 가치 향상,
환경 보호 등 질적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5년 10년 동안 2부 리그 그리고 그 다음 10년 여기 이제 또 못하네. 2035년에는 1부 리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10년 동안 이제 선두 주자로서 발돋움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조업 전반에 이제 톱다운 방식의 전략적 대응과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과 더불어서 차세대 IT 기술, 첨단 CNS 공작 기계 및 로봇 등이 어떤 10대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일본은 어떤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경제가. 그래서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 재건을 위한 아베노믹스 이 3대 전략을 하나로 산업 재흥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 혁신 정책으로 전개를 했고요. 기존에 발표된 성장 전략 2010, 일본 재생 전략 2012 등과 달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세부 전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를 하고 또 이제 첨단 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전적인 어떤 R&D 투자 강화를 통해서 향후 5년 이내에 기술력 순위 1위, 현재 이제 그 일본이 5위 정도 되거든요. 1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정말 이 생산의 혁신을 가져왔잖아요. 생산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 1위까지도 올라갔었던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전 세계 1위까지 올라갔었던 이러한 곳이 바로 이제 일본.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 하면은 또 일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리메이킹 아메리카라고 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이제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으로 30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2013년부터 산업 재흥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비교의 산업을 발굴하고 신시장 창출하고 인재 육성 체계를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국들, 우리와 이제 주요 경쟁국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유연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와 융합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8대 스마트 제조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저기서 이제 3대 전략입니다.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그래서 IT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융합 전략 등을 창출하고요. 자, 그리고 주력 산업으로 핵심 전략 역량 강화. 오늘 이렇게 이제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역량 강화. 이제 소재 부품 주도권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 혁신 기반 고도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맞춤형 인력 입지를 공급을 하고 동부가 R&D 허브로 도약을 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후속 대책들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스마트 제조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이제 시장 규모들의 이제 변화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부분, 이제 ICT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15년에 1937억 달러에서 2020년에 약 한 3천억 달러 정도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스마트 팩토리 확대 정책으로 2019년 미주 시장을 추월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 시장의 이제 변화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에서도 약 한 60억 달러로 성장을 했다. 6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쭉 성장을 한 모습들을 약 한 2배 정도 이제 성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까지 약 한 3천억 달러로 성장을 했다. 스마트 팩토리 어떤 세계 시장 규모가 이렇게 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